중년 다이어트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니 예, 맞아요. 운동도 잘 안 되고 살 빼려는데 살이 더 찌는 느낌이랄까요? 마흔이 넘으면서 뱃살이 무섭게 불어서 고민이 많네요. 예. 이분도 이제 아프면서 움직임도 적어지고 단짠에 집착하다 보니까 엄청 불었대요. 퀸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와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예, 또 이렇게 방문하게 됐네요. 네. 예, 예. 왜 모셨을까요? 예? 조회수가 잘 나왔어. 제가 그냥 오자고 해서 온 것 같은데. 예, 예. 지난번에 그 예. 비만 영상, 예. 다이어트 영상이 조회수가 저희 구독자 300명인데 예, 예. 조회수가 곧 10,000회 찍겠더라고요. 와우, 고마운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많이 봐주셔가지고. 원장님 예, 덕분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우리 퀸카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런 거죠. 네. 퀸카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그래서 그냥 그 한 편으로 끝내기 아쉬워서 네네네. 댓글들도 되게 많이 달리고 해서 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릴 겸 예. 진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예. 이렇게 또 다시 모셨어요. 근데 응. 답변 드리기 전에 응. 먼저 말씀드리면 응. 영원한 숙제일 수밖에 없고 음. 제가 오늘 드린 답변이 또 정답은 아니에요. 아. 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 참고만 하셔라. 예, 예. 저희 영상에 이제 올라온 댓글들이 예, 예. 지금 원장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되게 위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네네. 댓글 몇 개 좀 소개해 네네네. 드릴게요. 네네. 중년 다이어트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니. 예, 맞아요. 그래, 맞아. 운동도 잘 안 되고 살 빼려는데 살이 더 찌는 느낌이랄까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살도 찌고 우울감도 드네요. 그래도 놓지 않고 하려고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어. 일단 특히 이제 우리 중년 여성분들 그 왕경을 저음해서는 살 빼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 왕경을 저음한 그 시기 어. 동안은. 그러니까 뭐냐 호르몬의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있으면서 에스트로겐 줄어들게 되면 그땐 지방도 줄어들고 기초대사량 떨어지게 되고 좀 이따 다루게 된 혈관적인 어떤 언밸런스들이 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무리하게 살을 빼기 위해서 막 너무 용을 쓰다 보면 네. 오히려 몸이 더 아프거나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동안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어하는 개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어하는 개념? 소낙비가 올 때는 그냥 피해야지. 조금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운동량 그러니까 스트레칭 위주로 조금 해주고 먹는 것도 너무 칼로리를 줄이다 보기보다는 그렇게 그때 우리 왕경기 때 칼로리 너무 줄이면 근육도 쫙 빠지고 네. 뼈도 다 비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식이채소 위주로 조금 더 몸에 좋은 것들 더 먹는 쪽으로 이렇게 조금 차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마인드셋이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것을 건강한 다이어트 마인드셋이라고 보는데요. 다음 댓글도 비슷해요. 예. 마흔이 넘으면서 뱃살이 무섭게 불어서 고민이 많네요. 예. 요새 커피도 끊고 클린 식단과 운동, 규칙적인 수면 습관, 물 섭취, 비타민 등 영양제 섭취를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보다 뱃살이 안 빠져서 고민이에요. 빠르게 빼고 싶은 생각은 없고 천천히 건강하게 살 빼는 게 목표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근데 왜 안 빠지냐고요.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느 날 빠져? 어느 순간 이제 빠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제 트렌드에 있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잘 방어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 같은 경우는 45세부터 50세 전후에서는 이렇게 에스트로겐이 확 떨어지면서 네. 이때는 이제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현명하게 잘 보내고 나면 몸에 어떤 시스템이 잡히는 거죠, 그죠? 시스템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살이 빠집니다. 근데 그때 무리하게 칼로리 너무 줄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유산소 운동 위주로 한다든지 무리한 방식으로 또 다이어트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들을 그러니까 반드시 40대 후반부터 50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절대 무리하지 마라. 예, 예. 원래 살이 찌는 시기니 예, 예. 그냥 좀 방어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만 좀 움직여라. 예, 예.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 본인 몸에서 뭔가 힘이 생기거든요. 그때부터는 뺄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마지막 댓글 하나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아프면서 그러니까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아. 예, 예. 여기저기 아픈 거죠. 아픈 거예요. 예, 예. 아프기 때문에 어. 살이 찌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이 쪄서 아플 수는 있지만 아프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고 아픈 이유는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몸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살펴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여성분들이 40세, 45세 그 전까지는 본인 몸에서 신호를 안 보내니까 본인 몸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항상 아이들이나 가족들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몸의 신호가 오면서 이제 깨달으면 다행인데 이때도 깨닫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무시하는 경우도 예, 많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이렇게 후회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우리 킹카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자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네.
굉장히 안심이 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프면서 움직임도 적어지고 단짠에 집착하다 보니까 엄청 불었대요. 그래서 덜 먹고 단짠 줄이니까 일단 작은 옷이 받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복부 지방이 최대 고민이라서 운동하고 이제 식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희 그러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이제 봤다고 답글을 남겨주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들이 복부 예. 이 중앙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살들을 이게 뭘 해도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원장님 말씀해주신 그런 소소한 루틴들만 지켜도 빠지는 거 맞냐? 예. 이런 질문들이 많으셨거든요. 맞습니다.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카페 주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새 부은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녹화하기 전에 예. 저 좀 부은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때 원장님이 살찐 거다. 예, 맞습니다. 살이 찐 겁니다. 아 그렇게 너무 대놓고 맨날 팩폭을 날리고. 살이 찐 거. 근데 부었을 수도 있어요. 살이 찌면 살이 지방은 찌면, 물을 많이 끌어들이거든요. 지방 부종. 그래서 살이 찌면서 부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40대 중반에서 살이 찌는 것은 그럼 그 살은 주로 어디 가느냐? 복부 쪽에 쌓이게 돼 있어요. 엉덩이에 있던 살,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가슴 부에 있던 살, 그 부분이 다 복부로 집중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그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댓글에 그게 있었어요. 지방이 이동을 한다고요? 라고. 그걸 이제 학수용어로는 지방의 이동, 지방의 재배치라고. 근데 애들이 어떻게 가요? 여기 있던 애들 어떻게 이렇게 막, 서서히 여기 있는 사이들이 그냥 지방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애들이 막 이렇게 응집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모이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복부 쪽에 지방이 집중하는 것은 내가 올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존 반응은 언제 많이 일어나겠어요? 위급하다고 생각할 그렇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살아야 되니까 얘들아 모여 뭐 이런 거예요. 몸이 좋지 않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몸이 좋지 않을 때니까 어떻게 만들면 다시 흩어지겠습니까? 몸이 좋아지면. 몸이 좋아지면 돼요. 아 이게 참 단순한 건데 예, 참 건강해지면 어렵네요. 돼요. 건강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혈관이 건강해지고 근육이 늘어나고. 그래서 제가 근육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세 번째가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복부 쪽에 지방이 집중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적 변화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고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하면 되고 근육이 늘어나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는 식이습관. 어떻게 보면 40대 중반부터 여성분들은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이 뭐 거창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뭐 우리 진료실에서 시간 날 때만 하는데 스쿼트 뭐 10번씩 틈날 때마다 일어나서 스쿼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시다가 식탁에 딱 대고 발굽혀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식탁 앞에서 딱 대고 이렇게 스쿼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좀 힘드시면 뭐 일하시다가 설거지 하시다가 까치발 드시면 되는 거고. 그런 근력 운동을 하는 횟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몸이 좋아진다는 거죠. 되게 답은 간단한데 그걸 이제 실천을 하는 게 늘 숙제처럼 느껴져서 그 다이어트 관련된 고민들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하는 건 뱃살인데 얼굴살이 빠져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살은 이제 우리가 50살이 지나게 되면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서 콜라겐의 어떤 이게 줄어듭니다. 먹어요 그럼 콜라겐? 예, 그래서 뭐 요새 뭐 콜라겐 이렇게 자극하는 뭐 실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콜라겐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또 단백질이거든요.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C가 또 콜라겐을 이제 형성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어디에 또 풍부합니까? 과일과 채소를 조금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콜라겐. 오케이. 그다음에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마셔야 돼요? 하루에 여성분들은 평균 한 1.5리터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1.5리터? 예. 보통 물컵으로 한 몇 장, 한 8, 뭐 이 정도 뭐 6개, 7개 드시면 될 것 같은 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때 제가 들었을 때 원장님 시간 정해놓고 드신다고 예, 하루에 알람 맞춰놓고 8잔 정도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먹어야지 이게 수분 자체가 이게 여기서 콜라겐을 유지해주고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물을 그냥 챙기면서 들고 다니면서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피부가 좋은 것 예, 같더라고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틈틈이 해라. 어디 뭐 끊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식탁 맞습니다. 붙잡고 하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 하고 이제 그런 거 하나 말씀 주셨고
탄수화물 끊을 수가 없다. 나 탄수화물 없이 못 살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끊을 수가 없는 탄수화물은 거니까. 끊을 필요 없어요. 줄이면 돼요? 약간 줄여야죠.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신 분들은 줄여야 되고 대부분 이제 제가 딱 살펴보면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어떠한 경로로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고 계세요. 본인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예. 그리고 근육이나 호르몬을 만드는 단백질 섭취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본인의 식단을 살펴보시면 네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탄수화물 의존돼 있는 사람들은 탄수화물 끊으면 그 스트레스가 심해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 두 번째, 탄수화물의 퀄리티 좀 높이는 방법. 그 복합 탄수화물 다 아실 겁니다. 그 복합 탄수화물, 약간 색깔이 있는 탄수화물, 뭐 호밀이나 통밀이나 그런 것들 좀 드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수화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수화물 대체할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먹으면 되죠. 대체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단백질하고 채소죠, 식이섬유. 그러니까 간식을 먹더라도 막 과자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렇죠. 뭐 삶은 계란 먹거나 삶은 계란 뭐 이런 드시거나 식으로. 견과류 드시거나. 간헐적 단식 도움 되는 거 맞나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죠. 그럼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간헐적 단식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아침은 안 먹고 점심하고 저녁만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뭐 18시간 간헐적 단식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아침을 안 먹으면 이게 몸에 어떤 에너지 대사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인슐린이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했을 때 그거를 에너지로 만들어내고 우리 뇌로 보내고 장기로 보내는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아침을 안 먹는데 오전 내내 기운이 너무 없다. 축 처진 것 같아. 오전 내내 되게 짜증이 난다. 오전에 유난히 혈압이 오른다. 그런 분들은 아침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한다 그러면 저녁 시간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트 인터미턴트 패스팅 LIF 그러니까 가벼운 간헐적 단식을 많이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녁을 아무리 늦어도 저녁 7시까지 먹고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단식을 한다고 하면 13시간일 거고 그렇네요. 9시까지 한다면 14시간 단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6대 8 단식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도 13에서 14 정도 단식. 근데 아예 뭐 18시에 먹고 아침 8시에 먹으면 14시간 단식이 그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단식을 해도 충분하게 우리 몸의 오토파지라든지 세포 청소 시스템은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침을 먹냐 안 먹느냐 그게 아니라 안 먹는 그 공복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것도 거기에 조금 더 중요하고 간헐적 단식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스타일에 맞게 체질에 맞게 하라는 거고요. 뭐 요새 그런 것들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24시간 혈당계 찾는데 아침에 단식을 했는데 혈당이 너무 저혈당이 가더라. 저혈당이 가면 우리 몸에서는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사실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원장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시간에 훅 빼려고 하면 우리는 일단 되지도 않고 예. 그리고 50년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하면서 몸매를 좀 이렇게 다듬고 예, 체중도 줄이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요청드린 게 그냥 좀 손이 좀 쥐어주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기까지 어떻게 일상생활을 이렇게 루틴하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그냥 콕 집어서 손을 좀 쥐어주세요라고 루틴을 좀 설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 리듬의 어떤 생체 리듬을 맞추는 거고 그 생체 리듬이 최적화되면 살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믿고 하려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방법은 물 한 잔 먹기 전에 우리 침대에서 일어나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냥 막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한 3분 정도 스트레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워가지고 이게 손도 틀고 모관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발도 올려서 좀 틀고 옆에 계신 분이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깨워서 같이 하면 되죠. 예, 모관 운동 한 3분 하고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식사가 중요하죠. 아침 식사는 가벼운 탄수화물. 가벼운 탄수화물. 한무가 단백질. 그 정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뭐 오트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아침에는 샐러드 이제 와이프가 항상 만들어 놓거든요. 샐러드 조금 먹으면서 삶은 계란 하나. 배가 조금 출출하면 호밀 식빵 하나를 올리브유에 찍었어. 그럼 아침을 견딜 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사이에 이제 장이 좀 잠들어 있으니까 아침을 깨우는 용으로 제가 그동안 계속 먹어와서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유산균 정도 하나 먹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 단백질, 식이섬유, 그다음에 물 한 잔. 눈 뜨고 그럼 유산균부터 먼저 드시는 거예요? 아니 물 한 잔. 물 한 잔 먹고 그다음에 유산균 유산균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으로 가볍게 위에 뭐 한 3분의 2 정도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먹고 이제 출근하고요. 네. 공원을 통해서 좀 걸어가면서 한 10분 정도라도 근력 운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벼운 이제 간헐적 단식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동도 이제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벼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조금 섞어서 출근을 하시는 분들은 출근하는 길에, 출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집에서 잠시 나가서, 우리나라만큼 이제 공원들이 주변에 많은 데가 없잖아요. 공원까지 걸어가는 것도 운동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공원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꽤 있다고 그러면 걸어갔다 왔다는 그게 유산소고, 공원 안에 보면 대부분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없으면 그냥 벤치에 대고 팔굽혀펴기, 스쿼트 이제 그렇게 하고 오셔도 될 것 같고, 철봉 매달리 그렇게 하고 이제 출근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처럼 일과 시간 내내 틈날 때마다 30분 이상 한 자세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손도 좀 틀어주고 발도 돌리고 가볍게 뭐 스쿼트도 하고 팔굽혀펴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운동하시고 오전에 이제 보내십니다. 점심은 이제 이렇게 간헐적 단식하는 분들은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 역시도 뭐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좀 포함된 어떤 식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점심은 이제 조금 배부르게 먹어도 배부르게 돼요? 조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채소, 단백질, 뭐 통곡물 정도로 이제 드시고. 아니 아침이랑 뭐가 달라? 양이 좀 많은 거죠. 아 양을 많이. 양을 좀 많이 먹고. 뭐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점심 드셔도 됩니다. 근데 점심 먹고 나서 제가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점심 먹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인슐린 기능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앉아 있지 말고 점심 먹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산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산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좀 남는다면 네. 잠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벼운 낮잠. 낮잠은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낮잠을 그 이상 자게 되면 밤에 자는 동안 수면의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후도 뭐 오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근데 오후에는 이제 약간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후 한 4시, 5시 정도에는 가벼운 간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다고 한다면 평소보다 아침, 점심, 저녁의 양을 30% 줄여주셔야 돼요. 아 평소 먹는 것에? 네, 지금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챌린지죠. 그러면 약간 이제 이때가 되면 에너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후에는 간식을 견과류나 삶은 달걀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물을 한 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럼 물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우리가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뇌로 가면서 뭐로 착각이 되냐면 설마 배고프다고 착각해요? 맞습니다. 배고프다는 신호로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뭐 다이어트를 하지 않더라도 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려드리는 물 마시기의 루틴은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잔,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출근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그 다음에 오후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8시. 와. 이거 외웠어요. 와 지금 거의 몸에 배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8잔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50% 이상 성공해요. 와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든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땡기는 거는 대부분 이제 진짜 그 음식 자체가 땡겨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배가 고프다는 신호로 착각하게 만드는 식욕 중추에 작동이 강한 수 있거든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제 배고프다라고 느껴질 때 속지 말고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 물 마시면 그게 해소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이제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네.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침은 가볍게, 점심, 저녁이 조금 일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를 하는 중간에는 점심에 조금 충분하게 드시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가볍게 먹어요? 종류를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양을 제한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 체중을 유지할 때를 100이라고 본다면 아침을 0.5 정도로 먹었다고 한다면 점심은 0.7, 30% 준 거죠. 네. 그러면 저녁은 0.5에서 0.6, 50% 줄여서 드시는 겁니다. 대신 드시고 싶은 모든 음식은 다 드시라. 대신 양만 줄여라. 양만 줄여라. 그다음 두 번째 먹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라. 채소부터 먹어라. 채소, 단백질, 밥. 그리고 물을 하루에 8컵을 반드시 드셔라. 그다음에 30분 이상 절대 앉아 있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한 달에 사람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요. 무조건 1에서 2kg는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안 빠지신 분들이 없어요. 안 빠지신 분들은 이렇게 못 하신 분들이에요. 뭐라도 빠뜨린 거야. 그쵸? 그쵸? 물을 안 마셨거나.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네네. 있죠. 밤 9시 전에 이제 물 마시기 끝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9시에 물을 마시게 되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 계속 자극을 할 수 있어요. 숙면을 못 취할 수가 있어요. 새벽에 꼭 깨야 되고. 예.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보면 오히려
나는 뭔가 반가에 뭔가 남아 있어 가지고 뭔가 조금 이렇게 활동을 더 해야 되겠어. 절대 건물입니다. 연구결과에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동안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였던 사람은 성공을 못해요. 지방이 늘고 근육이 빠져버립니다. 왜 다이어트 그러냐면 하는데도 성장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약의 일부 작용 중에 하나가 각성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 다이어트 약 먹고 잠을 못 주무신다는 분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약을 끊거나 양을 줄여요. 차라리 잠을 자는 게 낫겠네요. 잠을 자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동안은 무조건 8시간. 의외로 8시간 이상 안 주무시는 분들 많아요. 8시간 자려면 어쨌든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쵸. 자야 되는 예. 거네요. 무조건 8시간.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하는 시기 동안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는 시기 동안은 이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이제 밤에 잠자는 시간까지 좀 루틴을 좀 정해 주셨는데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이게 제일 힘들 것 예, 같아요. 킹카가 너무 소중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은 킹카를 잠에게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전화기를 애시당초 그냥 밤 9시 되면 저기다가 던져두고 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할 왜 것 그러냐면 같아요.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멜라토닌 작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기가 이 갱년기 때 호르몬을 잘 세팅해 놓으면 이 호르몬이 남은 50년, 60년 동안 자기에게 봉사하지만 이때 호르몬 관리 잘 못해버리면 호르몬한테 항상 애걸복걸하고 지내야 되는 시기니만큼 네. 이때 이 관리 되게 잘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면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루틴을 좀 저희가 살펴봤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예, 하는 거니까 저희가 댓글로 네. 챌린지 한 달 동안 1kg 빼기.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요가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뭐 7kg 빼기 합시다 그러면 막 7kg 이러고 막 하실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에 좋지도 않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제 가자고요. 예, 고정 댓글에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항목적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한번 체크리스트 하면서 매일매일 잘 실천하고 있는지 해보시면 네. 한 달 지나면 완전히 달라진 거를 느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 진짜 한 달 동안 열심히 잘하셨다 그러면 정말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선물을 또 드릴 네, 수도 있는 거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8잔 물 마시기. 일단 이거 치우고 물부터 마시고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혈관 이야기 예, 또 예.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